약간 끝으로 좀 더 밝은 인상이 되고 너무 없으면 옹색해 보이겠죠.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게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고, 요즘에는 입술 모양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를 올리고 싶다 뭐 이런 모양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가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술의 볼륨이 빠져요. 특히 또 이 잇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입술의 볼륨도 빠지면서 약간 뒤쪽으로 퇴축이 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볼륨을 적당히 유지를 시켜주고 모양을 더 날렵하게 잡혀져 있는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생기가 있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장원형 입술 모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환자분들이 많이 가져오는 입술 모양을 특징을 보자면 주로 가운데 있는 입술의 부리라고 하죠. 요 가운데 부분 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아랫입술은 좀 더 볼륨이 있는, 당연히 그냥 입술 모양이 그렇게 생겼지만 그렇게 생긴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필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입꼬리가 좀 올라가는 게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밝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입꼬리를 좀 올려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입꼬리를 좀 올리게 되고, 물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는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시면 올라가는데 무표정일 때 되게 우울해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입꼬리 있는 필러를 좀 맞아주시면 가만히 있을 때도 좀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좀 우울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무리하게 맞으면 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술을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도 필러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거는 이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죠. 이물감이 들거나 그러면 또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필러의 물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실제 입술과 좀 더 가까운 그런 탄력을 원하신다면, 제가 써본 필러 중에서는 레스클렌 키스라는 제품이 가장 볼륨을 주는 데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좀 뭉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하면서 볼륨을 채워 넣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레스클렌 키스가 더 적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 덩어리 만져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심각한 거는 아무래도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돼서 생기는 괴사겠죠. 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부가 박탈이 되거나 아니면 좀 조직들이 죽거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입술 같은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굉장히 원활한 부분이기 때문에 괴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는 로비나 이런 데 앉아 있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경과를 보시고 별 큰 이상이 없어 하면은 그때 귀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원하는 입술 모양은 거의 유사해요. 차이가 있다면은 아랫입술이 장원 형식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볼륨이 있는 걸 원하냐, 아니면은 왼쪽 오른쪽 볼륨이 좀 나눠져 있는, 흔히 말하는 땅콩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 볼륨을 원하냐, 그게 가장 큰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는 사진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위쪽의 입술이 너무 많이 도드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M자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운데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나는 그건 싫어, 그냥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편평했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이 엉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하는 입술 모양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입술의 모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게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냐, 내 입술이 이 모양이 될 수가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특히 이 입술 모양은 치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대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했을 때 위에 이 치아와 아래 치아가 일단 미드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윗입술과 아랫입술도 당연히 가운데가 안 맞겠죠. 만약에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말할 땐 또 삐뚤어질 수가 있겠죠. 이 또 입술 이 움직임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100% 누구나 다 똑같이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 꼬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나는 무조건 더 할래 해서 필러를 무작정 무한정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건 과유불급, 과하게 시술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적당한 시술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모양과 볼륨, 그리고 색깔, 그리고 입술의 전체적인 모양이 거꾸로 된 처져서 내려가면 우울해 보일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약간 끝을 올려주게 되면 좀 더 밝은 인상이 되고, 볼륨이 너무 없으면 옹색해 보이겠죠.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 있기 때문에 볼륨을 좀 채워주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고, 거기다가 중요한 건 컬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 루즈나 뭐 립밤 같은 거 바르는 것처럼 컬러를 밝게 하는 게 좋은데, 필러를 넣으면 좀 밝아져요. 실제로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가면 좀 비쳐 보이면서 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 필러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입술 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입술 필러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고 조심해서 해야 될 시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를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이었습니다.